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AS 그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일단 이 AS가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원래 주제도 지금 제가 강의 뜨고 있던 게 여기 트랜스폼에서 이제 추계관에서 한번 아무래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거 짠 거 아닙니다. 마침 유튜브에서 질문이 올라와서 그거부터 먼저 해서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렉달 시메트리, 오늘 렉달 시메트리에 대해서 영상 지금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렉달까지 해서 강의 2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들어오신 게 XYZ 쪽에 이제 미러 카피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여기 미러죠. 일단은 다른 것들 다 하이드 시키고 간단하게 정리. 항상 요거 작업할 때 오히려 이제 단축키 쓰시는 분들도 생기시겠지만, 이 환경 세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지금은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뜨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요것들을 저도 예전에는 단축키 막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강의 뜨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쓰는데 좀 답답하지만은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작업 공정이라는 걸 먼저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작업하면 이 작업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조금 UI도 제가 따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UI 같은 경우는 근데 유튜브에 워낙 잘 나와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그냥 따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도 작업을 정확하게 이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로 끊어버렸죠. 지금 방금 그래서 어떻게 끊느냐, 얘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서브툴에서 내가 얼굴하고 눈알만 남기고 다 하이드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얼굴하고 눈알 있죠, 얼굴 눈알, 얘들은 요 밑에 여기 삼각형 체크, 그럼 스타트가 켜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스타트 쓰여 있는 얘기를 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깔끔하게 다 꺼졌죠. 요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껐다 켜면 안 먹습니다. 껐다 켜면, 이것도 따로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요렇게 이 상태, 이제 다른 오브젝트가 이제 다른 서브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를 껐다가 켜시면은 요렇게 다 꺼지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쪽 스타트를 여기로 잡아놓고, 이렇게 눈알을 따로 하나 뜯어내놓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렇게 얘는 일단 하이드 시켜 놓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눈알에 돼 있는데, 이제 이 눈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조금 X키 끄고 얘를 하이드 시켰죠. 하이드 시키고 나서 딜레이트 델 히든. 자, 요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완전 새로 시작합시다. 그냥 지워버리고 눈알을 새로 넣는 걸로. 자, 어펜드. 자, 여기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어펜드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스피어는 당연히 맨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 맞춰서 눈알을 만들 거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 밑에 있네요. 자, 이제 얘도 색깔만 일단 눈알 정도는 좀 이게 겹쳐서 보여야 되니까 색감을 조금 더 바꿀게요. 눈알 만들 머테리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mRGB,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mRGB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스킨 쉐이더로 바꾸고요. 스킨 흰색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 그럼 여기 이제 흰색으로 방금 전에 이렇게 싹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폴리스킨, 요거를 바꾸시면은 얘는 그래도 이제 흰색으로 남죠. 자, 그래서 무브를 해서 일단 얘를 쭉 올려서 배치부터 합시다. 배치 요렇게,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스케일부터 먼저 조금씩 줄여주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스케일 적당히 줄여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요렇게. 항상 눈알을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그 눈알에 맞춰서 그 요런 것들 이제 디테일 다시 파주는 거니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조금 안 맞아도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개념을 딱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제대로 그때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브젝트가 이게 있으면 무조건 이제 x를 0이든 y가 0이든 z를 0축으로 무조건 대칭 이동을 시켜주겠다 할 때 플러그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미러, 그렇죠? 미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미러 복사.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0, 지금은 0,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지오메트리,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힘들게 설명을 했나 봅니다. 미러앤웰드로 요렇게 카피를 해주시면은 그 X축으로 미러웰드가 이제 얘가 0,0이 포지션이 안 빠져 있어서 그렇겠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때는 그러면은 다시 여기 그 Z 플러그인 들어가서 미러로 카피를 해줄게요. merge into one 서브툴, 아니면 이거는 서브툴을 두 개로 만들어라, 이거는 서브툴 하나로 만들어라. 됐죠? X축으로 카피 해서 OK. 그러면은 이제 XY Z축이 X축으로 대칭 이동이 됐다는 거죠. 무조건 대칭 이동 시킬 때 여기 서브툴에 미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지션이 정확하게 0으로 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0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작업은 X키를 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셀렉트가 일단 무브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 작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포지션이 0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X키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X키를 끄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얘들 그 중심축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중심축을 통해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움직일 때 머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로 이렇게 중심축을 잡아줬을 때 이렇게 X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대칭 작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심을 잡아놓고 스케일 키울 때는 보시면 요렇게 스케일이 켜져 버리죠. 요렇게 스케일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얘를 중심축으로 갖다 놓고 나서 키워야겠죠. 그래서 중심축을 찾아주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홈을 눌러주시면 Alt키로 켠 상태에서 0,0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0,0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축 찾기도 힘들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Alt키로 정확하게 중심을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중심을 정확하게 못 잡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게 내비게이션 키를 눌러주시면 이 반의 중심축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환장을 하겠죠. 이제부터 이 때문에. 그래서 이때 중심으로 오게 하려면은 X키를 끈 상황이면은 이 전체 오브젝트겠죠. 그래서 전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Alt키를 켜고 눌러주면 센터 누른다는 겁니다. 센터. 그렇죠. 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얘랑 오브젝트 축이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센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드로우 해서 작업을 이제 들어가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X축에서 약간 어긋나 있죠. 애들이 벌써.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제가 무브 키를 누르다가 이렇게 오자마자 살짝 이동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믿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얘가 맞게끔 해서 얘를 다시 0으로 옮겨준다는 거죠. 무조건 0을 맞춰놓고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X, Y, Z 축을 대칭일 때. 자, 이제 간단한 활용을 이제 조금 이제 설명 계속 들어가 보면, 방금 이제 넣었던 눈알을 이제 이동을 시켜주겠다. 방금 스케일 계속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X키를 끄고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됐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키우면 이렇게 스케일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만 그냥 전체적으로 다 키워줄 거다 하면은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오메트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도 키웠다 줄였다 가능하죠. 수치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무게중심 축에서 사이즈 커지겠죠. 굳이 여기서 이거 안 건드린다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X키를 끄시고 다음에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X키를 키고 작업을 해야겠죠. 작업은 이런 식으로 그래야 대칭이 계속 살아난다는 겁니다.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눈알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시켜줄 때 무브 해서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X키를 켜고 다음에 중앙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얘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대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살짝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X키를 끄고요. 이렇게. X키를 끄니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 상태니까 얘를 중심으로 갖다 놓고 싶다. 얘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태에서 X키를 켜버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0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이즈 눌러버렸네요. 포지션에서 0 맞춰야지 대칭으로 작업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왼쪽 오른쪽 대칭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트랜스폼 들어가 보시면 여기 미러 시메트리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이렇게 한 번씩 꺼질 때가 있거든요. 작업하시다 보면 단축키 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여기 그 트랜스포드 들어가서 여기 미러 시메트리를 켜주시면 이렇게 다시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는 혹시 실수로 내가 여기를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작업을 할게요. X를 키우고 혹시 내가 실수로 이쪽을 모르고 작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릴게요. 키운다든지 해서 그때는 키워버렸죠. 제가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쪽이 아니고 반대로 얘를 작업을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축 복사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요거는 여기 마스크가 꺼져 있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제해주고 무브 상태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이것도 XYZ 포지션이 얘 때문에 바뀌었죠. 일단 요거 그대로 두고 작업할게요.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은 당연히 눈알이 이제 얘가 복사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디포메이션 들어가면은 디포메이션에도 XYZ축으로 이렇게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기준을 먼저 잡아주고 나서요. 잡았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토폴로지. 지금 요거 손대시면 안 됩니다. 방금 포지션은 미러 앤드 웰드를 해주고 나서 포지션 봤을 때 정확하게 0이죠. 방금 같은 경우는 얘가 중심축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이 이쪽으로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실습을 안 해볼게요. 실습.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칭이 있는 축에서는 작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눈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빼고는 어깨 뽕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그래서 축을 강제로 대칭 축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대칭 축을 잡는 방법, 바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로컬 시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시메트리 기능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봅시다. 자, 일단 로컬 시메트리가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여기서 몸뚱이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제 이 어깨에다가 내가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넣겠다. 어깨에다가 어깨 방어구 같은 걸 넣겠다. 요때 로컬 쓰는데 어떤 경우가 제가 다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도 어펜드로 해서 실린더로 그냥 바로 스피어로 하나 시작합시다. 스피어. 그러면 또 스피어도 저 밑에 있겠죠. 얘도 다시 끌어올리는 거. 요런 것들은 절대 귀찮아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오브젝트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 쭉 이렇게 정렬해서 여기
서브툴 관리하면서 작업이 빠르다고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 그냥 붙여서 쓸게요. 여기 지금 스타트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얘가 이 안쪽에 들어있겠네요. 그러면은 무브를 해서 이쪽으로 꺼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어깨 뽕을 만들겠다 작업을. 자, 일단 적당히 이제 모양은 진짜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대충 끊어버릴게요. 자, 트림 커브를 써서 이제 자를 건데, 트림 커브. 자, 이제 축을 정해줘야 되는데, X키를 단축키를 누르면은 점이 반대쪽으로 가 있죠. 저렇게. 반대쪽으로 점이 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앞뒤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0,0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트랜스폼 가주면 X축이 아니고 Z축으로 켜자라고 합니다. Z축. 그래서 Z축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작업이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진짜 이거 그냥 몇 개만 잘라만 낼게요. 이렇게 뽕처럼 보이게. 자, 이 정도만. 자, 그렇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어깨 뽕 모양이 자, 얘가 어깨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나면은 이제 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축 복사가. 이런 식으로. 요쪽에 축이. 왜? 이 오브젝트가 처음에 갖고 있던 축은 여기지만 옮겼지만 여기 실제 원래 처음에 있던 이 전체적인 XY Z축에서 Z축의 제로는 여기라는 거죠. 여기 요쯤 되겠죠. Z축의 제로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작업이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상태일 때 바로 이 로컬 축을 쓴다는 겁니다. 이 로컬 축은 뭐냐? 이 오브젝트 원래 처음 생성됐을 때, 그러니까 XYZ 축에 관련한 게 아니고 이 오브젝트의 로컬 축, 중심 Z축 여기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로컬 축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또 대칭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쪽도 같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이 상태에서 축 복사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축 복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여기에서 미러 카피를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여기 모디파이에서 미러 앤 웰드 X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로컬 시메트리가 켜진 상태에서 미러 앤 웰드를 하면은, 자, 보시면 이 오브젝트죠.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은 요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점으로 축 복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얘를 꺼주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축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제가 좀 약간 에러가 난 거니까 뭐가 하나가 복사가 됐나? 자, 컨트롤 N으로 꺼버렸습니다. 그게 화면 에러가 난 겁니다. 방금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계속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작업하는 것들 지금 제가 이게 컬러가 바뀌어버렸죠. 클래식으로. 자, 일단 작업을 계속하면 요 축에 관련해서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미러 앤 웰드도 이제 이 상태에서 Z키를 켜시면 로컬이 켜져 있는 상태면은 앞뒤로 이제 작업이 되겠죠. 자, 일단 Z키 끄고, 일단 여기 Z축 로컬 시메트리를 켜주고요. 로컬 켜주고 나면 이렇게 Z축 쫓아온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Z축을 쫓아오게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쪽에 쪽 다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여기도 Z축을 켜주시면 여기를 작업을 막 해주면은 좀 눈에 보이도록 작업을 할게요. XZ축 다 켜져 있죠.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이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로컬. 그래서 요거는 작업하시다가 저장하고 다시 켰을 때 혹시 로컬이 안 켜져 있으면 이게 대칭 축이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복사 하니까 뭐가 조금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면은 미러 앤 웰드 조금씩 바뀌죠.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얼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다이나믹시 작업을 하다 보면 중앙이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게 일자로 쫙 안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중심축이 계속 조금씩 일어나니까 방금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작업을 하다가 적당히 미래 널들 한 번씩 해주셔야 얘가 중심에 이제 선이 나오죠.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바로 이제 제가 좀 쉬고 바로 그 여기 트랜스폼에 이제 추가를 해서 여기 그 렉달로 좀 더 복잡한 오브젝트 축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샘플 자료를 올리려면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카페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페에다가 질문을 조금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카페가 실제로 강의 자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그리고 또 서면이나 간단한 글로 아니면은 그 간단한 사진 이미지 몇 장이나 좋은 그 샘플 작업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카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도 가입은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바로 가입 처리는 될 겁니다. 거기서 뭐 그 인사말 하나 쓰면은 그게 바로 정회원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콘텐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은 제가 피드백이 좀 빠를 겁니다. 그거는 적어도 하루에 한 두세 번 이상은 꼭 들어가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열심히들 공부합시다. 저도 간만에 이렇게 제 작업했던 것들 피드백 할 수 있어갖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